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잇따르면서 강원도에 내려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오는 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군 당국은 DMZ 철책을 통과하려는 멧돼지를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동물 등록제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유기견이 많습니다. 정보 변경 의무가 새 주인에게만 있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부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대안으로 장양리 취수장을 지금보다 상류로 옮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횡성은 새로운 보호구역이 생겨 여전히 고통받게 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침체된 지역방송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태풍 미탁이 핥히고 간 피해에 대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군인들이 큰 힘이 되지만 아직도 인력이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물에 잠겼던 집안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연신 물청소를 합니다. 끝없이 나오는 흙탕물을 쓸고 닦고 물에 녹은 연탄은 삽으로 퍼내느라 땀이 흐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정리를 시작했지만 내일 또 비가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급합니다. 오늘 다 할 것 같이 안에 또 물로 갖다 씻어내놔야지. 아이고 저래 해주니까는 그래 기분이 좀 나지. 뻘밭이 된 마당을 치우는 일도 자원봉사자들의 몫입니다. 일손이 너무나 귀한 곳에 먼 길을 달려온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고성 산불 때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4월 4일 산불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도움을 줬잖아요. 우리도 도움을 줘야지. 할 수 있으면 최대한에.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긴급 지원에 나섰는데 상상을 뛰어넘는 참혹한 상황에 놀랐습니다. 할머니도 혼자 계시고 이런 부분들은 일손이 좀 시간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젊고 튼튼한 군장병들 덕분에 집채만한 흙더미가 치워지고 장비들도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같은 강릉 주민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강릉과 동해 삼척에서 오늘 하루 자원봉사자와 군장병, 경찰, 공무원 등 3천여 명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힘겨운 피해 복구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지만 인력도 장비도 한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신남마을처럼 마을이 아예 매몰되다시피 한 경우에는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가 부족해서 저 아래 임시 급한 사람들하고 여기는 이거 아무래도 한 달 넘게 걸리겠는데. 외곽 도로나 시설 피해는 손을 대지 못한 곳도 많아 피해 지역이 제 모습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잇따르자 정부가 강원도와 인천, 경기 지역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오는 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강원도도 태풍 미탁이 지난 이후 생석회 8,700포를 다시 도포하고 도축장 등의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연천 DMZ에서 피해 사체로 발견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군 당국도 각 부대에 DMZ 철책을 통과하려는 멧돼지를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동물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등록된 정보가 실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서 주인을 찾지 못하는 유기견이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변경 의무가 새 소유자에게만 있어서 전 주인에게도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 동물보호센터가 주인을 잃어버린 개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평소보다 많은 23마리의 유기견이 들어왔는데 7마리만이 주인의 품에 돌아갔습니다. 대부분 반려동물 인식표가 없거나 있더라도 주인 정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유기견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등록은 돼 있지만 칩은 심어져 있지만 번호가 변경이 돼가지고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2달의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도내 14,240여 마리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동물 등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작년보다 25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인터넷 거래나 입양으로 주인이 바뀌었지만 정보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은 입양처마저 못 찾으면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로 준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입양처가 있는 경우는 입양을 가고 입양처가 없는 경우는 안락사가 되고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3월부터 반려동물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최대 40만 원까지로 강화했지만 정보 변경 의무가 새 주인에게 있어 원주인이 새 주인 정보를 모르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유기견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보 변경 책임을 전 주인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 산업, 특히 지역 방송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해서 지역 방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떠나 침체한 지역 방송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사에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 해 40억여 원, 39개 지역방송사에 돌아가는 몫은 1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황판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1억씩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면 그게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늘리려는 시도는 번번이 막혔고 일부 기금은 엉뚱하게 쓰여 발전 기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발기금 중 특정 비율을 지역 방송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부 광고나 협찬을 따낸 방송사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무임승차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0% 뛰는 이거는 어떤 면을 위헌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역방송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역방송에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탄력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별도의 기금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또 현재 유명무실해진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개선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환경부가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취수장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천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면서 관련 실무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횡성군은 환경부가 오늘 세종시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횡성댐 공급량 조절에 전혀 문제 없다던 지난달의 입장을 뒤엎고 극심한 가뭄에 물 공급이 불가능하니 횡성댐 바로 밑 상류로 원주 취수원을 옮길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횡성군은 그럴 경우 원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고 횡성은 새로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또다시 고통받게 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 감염병 관리지원단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비롯해 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의사 10명 등 15명 정도의 인력으로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에 설치되는 감염병 관리 지원단은 현장 역학조사와 환자 접촉자 관리, 전문가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7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전국체전에 강원도에서는 47개 종목 가운데 하키와 럭비 등 3개 종목을 제외한 44개 종목에 1,330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강원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6개, 은메달 66개 등 모두 216개의 메달을 획득해
지난해 대회에 이어 종합순위 9위를 유지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원주 관내 차상위 계층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천사운동이 천사데이를 맞아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는 오늘 원주시 사회복지센터에서 열린 천사데이 기념식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천사운동 경과를 보고하고 우수 후원자와 봉사자에게 표창장과 공로패를 수여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천사운동의 활동을 기록한 천사 영상과 사진전을 관람했습니다. 횡성 고랭지 무가 오늘 선적식을 열고 미국 첫 수출에 나섰습니다. 횡성군 가공식품 수출협의회는 오늘 1차 물량으로 둔내면에서 생산된 무 20톤을 보내고 다음 주 40톤을 수출해서 현지 반응 조사 후에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횡성 고랭지 무 수출은 횡성군 가공식품 수출협의회가 최근 미국 LA 수입 전문 대행사와 연간 7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영월 북면 주민들이 추진하는 제9회 강원도 탄광촌 문화제가 내일 영월 탄광문화촌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북면 등 영월 필강지 주민 500여 명이 모여 탄광 순직 근로자 위령제와 광부 시가 행진을 벌이고 연탄꽃 치구이 체험 등을 진행합니다. 탄광촌 문화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탄광촌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영월군 북면 마차리에서 해마다 열립니다. 원주를 비롯해 도내 5개 시군이 유치에 도전했던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가 타 시군에 건립하게 됐습니다. 네이버는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96개의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가운데 경북 구미와 김천, 대구, 대전 등 10개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도내에서는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5,400억 원 규모의 제2 데이터 센터 건립 사업에 도내에서는 원주, 평창, 강릉, 태백, 정선 등 5개 시군이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오는 6일에 열리는 프로농구 원주 DB 개막전에 음악 공연과 팬사인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개막전은 오는 6일 오후 3시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전주 KCC를 상대로 진행되며 디제잉 식전 행사와 오마이걸의 하프타임 공연이 펼쳐집니다. 경기 종료 후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팬을 대상으로 새로 팀에 합류한 김종규, 김태술, 김민구 선수의 팬 사인회가 진행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